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제5차 학술대회 의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 제5회 학술대회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서 물리치료사의 윤리. 우리 물리치료사는 박애와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살핌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물리치료사로 30년이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그동안 물리치료사회를 통해서 많은 공헌을 했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요. 특별히 다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 비해 잘하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영광인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내 시간을 연차를 빼서 협회에 조금의 힘이 되고자 했는데 이렇게 또 상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기쁩니다.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때까지 제가 그거는 지금 의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그 직종이나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안 주면 그 권리가 누가 있는데 당신들이 칼자를 쥐고 있는데 그걸 왜 두려워하느냐. 의사가 반대하는 의사가 가장 지금 현재 큰 짐이라면 협회장은 그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참도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고 우리가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노예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끝까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각오로 협회장과 우리 임원단들 또 김구식 회장 등 우리 임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또한 여러분의 관심 없이는 또 여러분의 동참 없이는 힘든 역경이 시작될 뿐입니다. 지금 법은 이제 제출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집행부만으로는 이 10,000명의 의견을 전부 다 이 31명의 집행부가 대표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저희 협회 정책에 포함을 시켜서 협회 운영에 참고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해서요. 좀 나름 되게 신선했어요. 임금이라든가 적정임금이라든가
물리치료사가 아니면은 불법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처음에 얘기했던 여성에 대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협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 방안을 갖고 있고 어떤 쪽으로 구상을 하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좀 참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4대 집행부의 정책 1순위는 회원과의 소통입니다. 집행부만의 아이디어로 협회를 이끌어가기보다는 회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협회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앞으로 경기도 물리치료사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회원과 더욱더 소통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물리치료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만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수술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물리치료사는 그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합니다. 물리치료법으로는 온열, 전기, 광선기구를 이용한 치료, 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한 운동치료, 골절 또는 수술 후 재활치료 등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치료로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일 외에도 물리치료사로서 꼭 갖춰야 할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들에 대한 이해심과 의사소통 능력.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물리치료사들의 진료 대상인 만큼 그들에 대한 봉사정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 자체보다도 직업적인 면이라든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잃게 되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고 또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의 환자만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 의료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과를 전공한 후 물리치료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필기 과목은 공중보건학 개론, 물리치료학 개요, 운동치료학 개요 등 6과목이며 운동치료법으로 실기를 평가합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 의원 이쪽에 모두 취업이 가능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산업체나 보건소 쪽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시고 혹시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야구 선수들의 재활치료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해외 쪽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영어권, 유럽 쪽에 가시면 개인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 물리치료실 개업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치료로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회복 전문가 물리치료사.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 용품이나 발명품에 대한 지원도 활발한 추세여서 물리치료 기술을 활용한 길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장 김구식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근방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여 영상 촬영장에 가지 못하고 육성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취업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협회에
학생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라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학생 때는 오로지 국가고시만 생각하며 임상에 대해서는 막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과목인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단체는 협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개개인은 각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협회를 통하여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고 각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과 가입한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대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단체이고 대외적으로는 WCPT라는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되어 있으며 WCPT 5개 지부 중 AWCPT라는 아시아 서태평양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가 속해 있는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된 경기도 물리치료사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16개 지부 중 하나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물리치료사회는 연 2회의 산학협력회의를 통하여 학교와 임상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상 선배들의 성의를 보태어 작게나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 2회의 학술대에 학생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미리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학협력회의를 통하여 학교와 임상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기도 물리치료사회의 4개 분과 부회장님들께서 협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학생 기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임상에서 만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의 수석행정부회장 이진수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총 16개 시도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 경기도에는 약 11,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물리치료사회는 4개의 중앙분과, 수석행정부, 교육학술부, 복지부, 대협력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1개의 분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연구회, 학술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같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회에서 선출된 경기도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대의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대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집행부의 임원은 이제 도회장님을 비롯한 4명의 부회장, 15명의 이사, 11명의 부장, 그리고 11명의 부회장 이래서 총 42명의 임원과 3명의 감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물리치료사회는
1987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 당시에는 19명의 상임이사와 11개의 분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물리치료사 면허 발급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7,575명이며 2020년 현재 회원의 추정수는 1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물리치료사 전국 합격자는 4,348명 나왔고요. 경기도 관내에 물리치료과 대학원은 3년제가 6개, 4년제가 2개, 그래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중 석사과정 2개, 박사과정 2개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대민봉사활동, 회원복지, 대협력사업, 정책연구원, 교육사업이 있고요. 대민봉사활동으로는 이제 세월호 잠수사 및 피해자 가족 물리치료 봉사활동, 도내 노숙인 밥차 봉사활동,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활동,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봉사활동,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치료실 홍보활동 및 유관단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기부를 했고요. 봉사단 구성을 통한 상시 봉사활동을 도내 5개 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잠정적인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복지사업으로는 회원간담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회원상조회로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회원의 노무와 법률 상담이 가능하고요. 회원 전용 인터넷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협력 사업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낙상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 의료기사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회장님이 경기도 의료기사연합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사단법인 원코리아와 업무협약, 다문화 해피로센터와 업무협약, 도내 8개 대학교와 업무협약, 경기도 관광공사와 업무협약,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 그 외 다수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도의 정책 수립을 위한 회원의 기본조사와 정부기관 및 언론 동향의 파악을 위해서 정책연구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연구 결과로 인해서 결과물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교육 사업은 연 2회의 대규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11개의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6회 지역 거점별 보수교육, 연 10회 지역 분해 보수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의 대외협력 부회장 김양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근골격계 물리치료병원의 현황과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골격계 전문병원 물리치료실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 병원인 물리치료실은 물리적 인자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열정규 치료실, 통증 치료실이 주로 이루고 있으나 근골격계 정형 물리치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이렇게 정형 도수 물리치료실이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리치료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인자치료 장비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열정기 치료실, 통증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견인 치료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저 치료기, 파라핀 치료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배드는 이렇게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에 전기치료 장비들 ICT가 보이고요. 요거는 체외 충격파 치료기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 CPM, 그리고
냉각 치료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치료기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니스 장비도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물리적 인자 치료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치료실과 다른 점은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하는 병원은 일반 물리치료실 외에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형도수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환자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뉴얼 테이블이 있고요. 옆에 자전거라든가 트레드밀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정형 도수 교정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매뉴얼 테이블과 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체외 충격파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압 치료 장비라고 해서 척추 관절 치료에 쓰여지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 외에 치료실마다 특성이 좀 다르겠지만 이런 장비들 외에 현수 장치인 슬링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고강도 레이저 치료기라든가 고주파 치료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인자치료실에서는 열치료, 전기치료, 방선치료, 레이저치료, 초음파치료, 그 다음에 적외선치료, 견인치료, CPM 등을 사용하여 환자분들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정형도수 물리치료실에서는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도수 물리치료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 계통의 균형을 잡아줘 적절한 신체 역학을 유지할 수 있고 최대한 관절 가동 영역을 유지하여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폼트에서 이야기하는 정형도수 물리치료는 임상적 추론과 과학적 지식, 즉 이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신경근골격계 환자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치료적 운동과 도수 치료를 매뉴얼 세라피를 포함한 치료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과 그다음에 보존적 치료에 따른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때문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 부족과 그다음에 잘못된 생활 패턴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미세 손상의 축적에 의한 결과로 부상 및 수술 후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그다음에 만성 통증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매뉴얼 세라피, 도수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라고 하면은 단순한 어떤 클리니컬 마사지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생기는 어떤 컨트랙처, 그다음에 관절 유동술, 그다음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어떤 신경 유동술, 근막, 그다음에 근육 조직의 어디전, 유착을 해소한다거나, 그다음에 치료적 운동을 통해서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을 해소한다거나, 그다음에 회복이라든가 가동성을 증진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자세나, 그다음에 체형 교정, 그다음에 수술 후에 생기는 어떤 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올바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정형도수 물리치료입니다. 이수해야 할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운 과목들입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지학이라든지 정형도수 물리치료학 같은 과목들이 아마 필수 이수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고 하면은 임상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학회에서 강의되고 있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CNF 학회, 정형도수 물리치료 학회, 네이틀랜드 학회, 칼텐본 학회, 그다음에 스파인 매니플레이션 학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치료적 테크닉을 잘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재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나서 그리고 중재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환자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잘 적용이 돼서 좋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치료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혹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홈 프로그램들을 다시 같이 환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골격계 전문병원에 취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 전문으로 물리치료하는 병원은 가정의학과가 있거나 재활의학과가 있거나 정형외과가 있거나 그런 외과가 있거나 하는 병원들인데요. 경기도만 해도 이러한 병원들이 1160곳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와 같은 역량을 갖추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차 기준으로 연봉으로 한 2,7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금은 차등일 수 있지만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정형도수 물리치료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치료라는 것은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고 내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계약 조건에 따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비급여 치료 금액의 10% 정도가 치료사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기본급 외에도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하는 치료사들 중에서는 월 급여로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지면 연봉으로 약 1억 정도가 되겠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개인이 그만큼 역량을 많이 갖추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병원에 취업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근골격계와 관련된 전공 서적들을 여러 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실습도 하실 수 있다면은 근골격계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하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근골격계 전문병원에 취업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진 역량을 갖추고 나서 얼마든지 여성분도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에서는 상시 보수 교육으로 필라테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을 이수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갖추어져 있다면 여성 물리치료사도 충분히 근골격계 전문병원에서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근골격계 전문 물리치료 병원의 현황과 취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은 경기도 물리치료사회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에서 교육학술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성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보바스 기념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신경계 손상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학부 교육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신경계 손상 환자를 위한 치료법 중에서 보바스 치료를 위주로 한 치료적 접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 또한 학술적인 부분 중에서 신경계 물리치료에 대한 임상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략적인 키포인트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리치료의 법률적 정의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모든 요법을 통해서 몸이 불편해진 환자분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기능이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적용 의료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근골격계 그리고 신경계, 피부계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 적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범주로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는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임상에서는 이러한 모든 질환을 모든 치료사들이 다 전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자 특화된 영역으로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선택하고 이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임상에 나오시면 물리치료사라는 기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선택하고 이를 좀 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몸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고 스페셜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파트는 바로 신경계 물리치료 파트입니다. 신경계 물리치료 파트라고 하면 중추신경계도 있고 말초신경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몸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에게 치료적 중재를 하는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인지적인 혹은 운동 기능의 문제를 발생하게 될 경우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물리적 요법을 동원해서 치료적 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계 물리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구조의 특성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가 보이는 반응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해서 신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지식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이는 치료적 접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은 장기적으로 치료 경과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평가하고 치료에서 긍정적인 경과 과정을 만들어주는 노하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초년생 치료사분들은 시작을 어려워하고 망설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자의 긍정적 경과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 만족감은 2배, 3배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계 물리치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소아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선천성 기형의 교정 등을 하는 것들이 신경계 물리치료가 하는 중요한 질환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치료라고는 직업군 자체가 물리적이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자분들에게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물리치료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스페셜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적용하기 위한 분야들을 세분화해서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치료법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져 있고요. 적용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고요. 굉장히 혼합되어진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들을 접목시켜서 또 다른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정형은 정형, 신경계는 신경 이런 식으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경계는 신경계대로 전문화되어 있고 정형은 정형계대로 전문화되어 있지만 이 둘을 접목시켜서 또 다른 전문화된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치료적 행위가 아니고 치료적 행위에 넘어서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수술 후 재활, 그리고 수술 후 재활에서 기능의 향상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는 이런 포괄적인 형태, 거기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형태의 형태들로 전 세계적으로 물리치료는 분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혼합되어진 형태로 치료적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치료가는 광의 개념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스페셜한 개념으로 물리치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한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더 많이 요구하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경의 물리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적 중재 중에서 치료사의 개인 역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제적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적 기능 훈련과 재활훈련, 그리고 도수 치료, 그리고 신경 교정 운동 등의 수기적 치료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적절히 전달하고 지도하는 능력과 이론과 술기가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임상에 나오게 되면 치료사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신중히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기관 혹은 학회 혹은 단체를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하면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이후의 능력치를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주도도 높아져 있고 노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부에서도 재활 분야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관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 분야가 되긴 하지만 특히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을 수술할 수 있는 큰 병원,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이 가장 이성적인 취업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원분들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관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년생의 경우는 인턴 혹은 계약직의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취업 현황을 확인하시고 취업에 필요한 기본 서류 및 스펙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서류 혹은 시험의 양식들이 서로 창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급병원의 경우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반 재활병원, 요양병원들은 각 지역에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 손상 환자의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활요양병원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재활요양병원은 12월, 1월 사이에 신입 물리치료사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미리 관심 있는 기관을 선택하셔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까 나에 맞는 좋은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사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신경의 손상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물리치료의 경우는 각 지역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다양한 직업군들,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치료, 그리고 사회복지 등에 대해서 협업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취업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재활요양병원들의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병원이 저희 병원이고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그리고 작업치료의 형태로 해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 재활치료와 성인 재활치료가 구분되어져서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중치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로봇치료, 그리고 인지, 그리고 연화장애 치료, 그리고 언어치료 같은 것들이 특화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평형평가 그리고 평형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고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대부분의 재활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형태에 더해서 치료사의 개인 역량,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사의 개인 역량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취업을 하신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학부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임상적인 전문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해당 치료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 검증된 학회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된 분과학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임상에 나오시면 본 학회들 중에서 원하는 학회를 선정하셔서 해당 학회에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서 해당 설티피케이션을 습득하시면 좀 더 전문적인 술기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수석 부회장을 통해서 경기도회의 학술대회 영상 및 보수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교육의 일반적인 형태는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한 장소에 수백, 수천 명의 치료사들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정형화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경과학, 필라테스, 운동조절, 테이핑, 척추 도수 치료, 비세랄 매니플레이션, 산전산후, 수술 후 재활, 골프 재활, 치매 노인 물리치료, 정형 PNF 등 평균 8가지 이상의 주제를 통해서 경기도에만의 특화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기를 위주로 한 이러한 소수의 치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형태의 보수교육을 상시 보수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백 수천 명의 한 장소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실제 필요한 핸들링이나 새로운 치료 적용 방법 등을 위주로 실기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석 부회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매년 2회 진행이 되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매년 급변하는 의료시장의 연구 성과들과 새로운 트렌드한 메인 토픽들을 학습하시고 본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 기술을 습득하기 이전에 관심이 있는 치료 기술을 상시 보수교육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다면 다른 시도의 치료사분들보다 좀 더 실력있고 앞서가는 치료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당연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임상에 나오시겠죠. 네, 모두 임상에 나오시면 저희 경기도의 차별화된 교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임상에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관심 있고 적성에 맞는 해당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회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서 꾸준한 업데이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리치료사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임상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임상에 나오시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협회가 있는 것이고요. 학술대회를 통해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하시고 상시 보수교육을 통해서 관심 있고 필요한 실기교육을 선행 학습하시고 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이를 더욱 갈고 닦으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정말 훌륭한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학술부회장으로서 좀 더 알차고 좋은 보수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회 학술부회장 신석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의 정무이사를 맡고 있는 노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병원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치료사 현황, 두 번째로 채용 정보, 세 번째로 조직 구성,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정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치료사 현황입니다. 매년 5,000명의 예비 물리치료사 분들께서 국가고시에 응시를 하고 약 90%의 합격률로 4,500명의 신규 치료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보면 아주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2,000명의 물리치료사가 전국에 근무하고 있고 경기도 회원만 약 7,5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국의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 수는 약 3,700명이고 의원급은 약 2만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졸업 후 모든 선생님들께서 종합병원으로 취업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근무자 수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취업자의 수가 낮은 현실인데요. 종합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병원 범주 내에는 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병원은 각 병원마다 채용 공고 날짜가 다르고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병원이 있으면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주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재활학과의 경우 우대 조건이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 교육 연수 수료와 보바스 학회, 보이타 학회, PNF 협회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입니다. 이런 자격 정보를 미리 확인하신 뒤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자격 기준이 되지 않는데 미리 알아보시지 않고 지원하시게 되면 서류에서 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기 위해 작년 채용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예비 물리치료사 분들께서 토익 등과 같은 영어 자격시험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에 대해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합병원에서 해당 자격증 또는 시험 등의 점수를 활용하는지 등을 파악해 두셨다가 공고가 나게 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종합병원의 조직 구성 및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재활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재활학과 교수님, 전담 간호사,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하시게 됩니다. 파트별로는 신경계 치료를 하는 운동치료실, 통증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담당하는 열전기치료실, 부종을 포함한 암재활치료실이 있으며 소아재활을 담당하는 소아치료실, 그리고 수치료실 등이 있으며 병원마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각종 특수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특수치료실로는 동작분석실, 임상평가실, 등속성 근력검사실, 근전도실, 감압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병원의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파트별로 대부분 개인 면접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빅5급 병원의 경우에 보게 되면 그룹 면접을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룹 면접의 경우 개인 면접과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그룹 면접에 대한 정보를 미리 검색하셔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면접 구성원으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물리치료실 팀장님, 재활학과 과장님, 행정부의 면접관이 있습니다. 각 병원과 면접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미리 파악하셔서 사전 정보와 질문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 팀장님의 경우 어떤 학회 및 파트를 이수하셨는지, 치료의 방향성 등을 자주 질문하시게 됩니다. 또한 재활학과 과장님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시어 성인, 소아, 신경계, 정형, 스포츠 어느 파트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논문이나 연구는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 파악해 주시면 면접 준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관의 경우 해당 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나는 손쉽게 병원 인재사항 등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병원 부분 취업 정보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물리치료사의 복지부회장 박종인입니다. 저는 일반 병의원 외에 취업이 가능한 곳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기타 진로에는 공무원, 공기업, 복지기관, 산업체, 스포츠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에는 일반직 외에 보건직, 의료기술직이 있으며 응시 요건에 따라 제한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둘째, 공기업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국공립병원,
의료원,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도 행정업무 관련하여 물리치료사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응시 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 등 복지부 산하 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산업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 쌍용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 내 산업 재해 예방 및 치료 전문가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공고는 각 기업마다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에 관해서는 프로야구, 축구, 배구 등 프로구단의 트레이너, 또한 진촌, 선수촌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곳에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스포츠, 치료나 재활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원, 의료기기 및 보조기 제작 업체에서도 물리치료사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취업지가 있으니 선생님 한 분 한 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물리치료사로서의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보다 쉽게 임상에서의 첫 발을 내디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